그럼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우리가 이렇게 그 유적지 어느 한 곳 한 곳을 가서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지금 그 현대인들이 좀 가져야 될까요? 저는 그 예전에 한번 동학의 친일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고 지금 동학군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아남은가를 가지고 방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인천 김성수에서부터 쭉 찾아가 가지고 김계남 장군 묘비에 가서 마무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옛말에 선한 자는 흥하고 악한 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다.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은 다 유정자들이 만들어낸 얘기고 선한 자는 항상 망하고 악한 자는 흥한다. 그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인애가 어째서 올바른 자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면서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가고 나쁜 놈들이 도리어 승리자로서 날쌘 말을 타고 흥행하는가. 그 당시 하인애가 살았던 시대하고 오늘 시대다 똑같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선하게 살면 망한다. 동학군들의 후손을 보면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수록 정말로 잘 살수록 옛사람들, 역사의 인물들을 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가가 그 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조태일 시인의 시에 보면은 국토의 연작시, 창비 시선의 두 번째 나온 것이 국토의 연작시인데 내가 아는 또 어떤 사람은 녹두장군 초상화를 벽에다 붙여놓고 아이들한테 저분이 너의 할아버지다. 저분이 너의 할아버지다. 피를 이어받은 할아버지도 있지만 정신을 이어받은 할아버지가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가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왜 우리가 역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가? 우리가 제가 이제 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이란 책을 2000년에 이학사에서 냈었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신돈에서부터 전봉준 또는 뭐 아까 얘기했던 조광조, 정도전, 정여립 그런 사람들을 썼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역사 속에 역적으로 불려가지고 삼족이 뭐라고 그 사람들이 쓴 책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 글 몇 줄이 남아가지고 우리 역사를 진전시켜온 힘이 아닌가 해가지고 한국사 그 변혁을 꿈꾼 사람들을 썼는데 그 책을 쓰고 나서 서울의 모든 방송에서부터 모든 언론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계진 아나운서 나중에 국회의원도 됐었죠. 선생님은 왜 이렇게 부러운 사람들만 좋아해? 그래서 내 삶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왜 중요한지 그 사람들의 글 한 줄,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남아가지고 우리나라 내놓을 거 뭐 있습니까?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은 역사의 힘이다. 역사 속에 그 대단했던 인물들이 우리 역사를 이렇게 진전시켜 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은 동학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으로만 이해를 하지만 사실은 그 사건이라는 것이 모여가지고 역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역사가 왜 중요한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가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서 역사라는 걸 잃어버리고 있거든요. 역사를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있죠. 한때 금서가 됐었죠. 역사란 무엇인가. 참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다. 아주 명언을 남겼지 않아요. 그러면서 역사 속에서의 인과관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높았더라도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미친 개한테 물리지 않았더라면 세상이 바뀌었을 것이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의 가정이 없다. 딱 EH카가 얘기하잖아요.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역사를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남북 분단도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김계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올라갔더라면은 절대 그냥 나중에 그 사람들이 집권을 못했을지 몰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점령을 할 수 있을 것이거든. 청일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청일 전쟁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의 가정이 없지만 역사의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러죠. 여러분들 가끔씩 부부들에서 관계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부부간에 싸우고 나면은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들도 가끔 떠오르죠. 그 사람하고 내가 살았더라면 어떨 것일까? 그런데 왜 역사의 가정, 한 개인도 그렇지만
한 나라도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가정은 할 수가 있는데 예. 동학농민혁명에서 가장 큰 패착은 김계남이 올라가자고 했을 때 예. 올라갔어야 하는데 올라가지 못한 것이 천추한이다. 저는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또 어떻게 보면 그 우금치 전투 당시에 김계남 장군이 전봉준 장군이나 손병희 장군 쪽하고 합세해가지고 그렇죠. 삼례에서 같이 합세해가지고 예, 그때 또 같이 올라왔더라면 올라갔더라. 또 달았을 것인데 예. 김계남은 또 다른 또 장군으로서의 또. 전력이 있잖아요. 예. 전봉준하고 또 다르잖아요. 남원에서 남원 그 집광소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보면은 대단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결국은 같이 분산되는 바람에 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결국은 동학농민혁명에서도 그런 것들이 됐지 않은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예. 오늘 신정일 선생님 모시고 동학혁명 답사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동학혁명의 유적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무리도 특별하게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겨우 한 가닥 길을 찾고 걷고 걸어서 험한 물을 건넜다. 산 밖에 다시 산이 나타나고 물 밖에 또 물을 만났다. 다행히 물 밖에 물을 건너고 간신히 산 밖에 산을 넘어서 바야흐로 넓은 들에 이르자 비로소 큰 길이 있음을 깨달았네. 130년 전 죽음 앞에서 이제 함께 사는 세상을 외쳤던 동학 혁명군들, 그분들이 물 밖에 물, 산 넘어 산을 그 앞에서 멈춰섰지만 오늘의 우리에게 다시 그 물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지고 넓은 들과 큰 길로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